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허만숙 차장, 예. 또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 예, 확인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리 540m, 고도 60에서 70m까지 아하. 우리 그 해군 구축함인 그 대조영함에 그 근접해서 이렇게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보시다시피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초계기를 향해 대조영함에서는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런 경고 통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안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제가 한번 국제법 말하자면 해사기구의 규정, 안전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고도 60에서 70m까지 낮게 날았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물론 없지만 국제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그런 규약인데요. 보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이륙 착륙을 제외하고는 수면 상공의 150m 이내로는 비행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이어도 인근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륙 착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150m 이하로 비행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안전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자, 민간 항공기도 그렇습니다. 네. 민간 항공기는 그게 이제 추락을 하든가 네. 건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150m를 얘기한 것이고. 네. 근데 군용 항공기는 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뢰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잔뜩 첨단무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네. 우리 그 구축함에 해수면에서 6, 70m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네.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자기들 실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고도를 낮춰도 우리 초계기가 물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실력 과시도 해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겁박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지난해 12월 20일에 이런 비유사한 사건이 처음 발생을 하고 1월 18일 그리고 1월 22일에도 이런 근접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그럼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20일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과 일본 간에 이런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18일 그리고 1월 22일에 유사한 또 근접 위협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네 번째 지금 그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이런 군사적인 마찰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한일 레이더 갈등이 시작된 지점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선 교신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出してます。FCK 出してる。All deploys contact. Japan ready. We on guard. Right here. FC contact. Break up to up. Over contact over up. 일본은 무선 교신 내용 그리고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전파 소리까지 공개를 했지만 글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군에서는 저게 우리 스티어 레이더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네. 그 녹음한 시간과 그렇죠. 방위과 주파수 같은 모든 그 재원을 데이터를 공개하려는데 일본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틀 전에 1월 20일 날 최종 견제를 하면서 한국 측과 협의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대중함을 갖다가 겁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3번 말고 이번에 지금 위협 비행을 했던 일본의 초계기 위치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제주도 남동쪽, 남서쪽 이 이어도 인근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 이 장소가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이해록 장님. 여기 대조용함이 지금 여기 왜 있었던 거죠?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그 대륙붕을 그 자원을 놓고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대륙붕에 있는 자원을 놓고 가축을 벌이는 곳이죠. 예, 현재는 저 해역에 지금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하나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이 해역이 자기네들 거다라고 해서 우기고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저 이어도 근처 해역은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어떤 해상 전력, 항공 전력들이 수시로 초계하고 비행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 저 이어도 인근 해역, 저곳이 그 북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네. 북한의 어떤 선박에 대한 어떤 그 감시 임무, 그렇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해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감시 전력과 해상 전력이 저기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네. 우리 그 대조영함은 저 해역에서 통상적인 어떤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 네. 일본 초계기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가, 네. 어차피 자기들이 서로 그 자기네 이의제라고 주장하는 그 겹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곳에서 이 양쪽 전력이 조우해서 이런 그 조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렇군요. 근데 그 조우하는 과정이 여기가 어차피 분쟁 예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마주쳤다라고 하면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으나 일본과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실은 어떤 우방 관계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 이 점 때문에 어떤 저희가 있는지 그게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네. 쿠릴 열도에 있는 그 북방 4개 도서 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반환받으려고 한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게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가에서 반받고 지금 남산 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가지고 일본 내에 있는 그 자기 지리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그러면서 네. 항모를 좀 보유하려고 도입하고 이즈모를 개량해서 그렇죠. 지금 네. 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네. 있죠. 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제즈미R 같은 네. 사거리 1000km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발을 무마하고 아하. 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하고 또 러시아, 중국과 이렇게 갈등을 자꾸 일으켜서 예.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국방부는요, 이번 행위가 명백한 도발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 우리가 일본과 우리와의 지금 감정 싸움, 여기에 집중을 하다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과거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도록 이간질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펴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1972년 벌써 지금 47년 전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네. 소위 각근 전술이라고. 각근 전술이.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 씌워준 갓에 이제 이게 씌워져 있는데 네네네. 요 중에 끈을 하나 잘라버리면 갓이 날아가 버린다. 아, 그러니까 일본을 끈에 비유했군요. 그러니까 이 양쪽 끈이죠. 그냥 미국과 일본을 같이 비교했으니까 이 한국은 결국 이제 뭐 해구산이라고 할까, 한 일본과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 끈을 잘라버리면 갓이 날아가 버리니까 아하. 얼마든지 이 한국을 공산화할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소위 김일성이 말하는 각근 전술인데 네. 지금 저와 같은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어떠겠습니까? 아하. 일본과 대한민국이 갈등을 일으킬수록 더욱 즐기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일체 닫아버리고 네. 일본만 공격하고 있는데 네. 자꾸 동해상 지금 이어도 부근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저렇게 군사력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물론 네. 작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북한에게는 대단히 위안이 되고 네. 뭔가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렇군요. 기회다. 저러의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미연합 훈련도 모두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심이 돼서 지금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합류를 했고요. 호주와 미국, 일본이 열심히 지금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그 연합 그 훈련 그 체제에서 지금 한국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방위비 협상 지금 네. 10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3천억, 2천억 이 정도면은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근본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더구나 저희 이제 신동아에서도 보도했지만 올 7월에 그 기간 몇 안이 이제 그 미국으로 귀환을 하면 그 증원대 다른 파견 부대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주한 미군 그 지상 전투 부대가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존재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반미비 협상이 이게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서서히 우리의 어떤 국방력이 어떤 그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동맹군과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한 어떤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주 애매한 그런 입장이군요.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저런 식으로 감정 싸움을 자꾸 걸고 나오면 한마디로 지금 그거 아닙니까?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계속 우리가 어떤 도발 행동을 유도하도록 때려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국내적 정책의 목적을 좀 해소하려고 현재 우리한테 딱 도발을 이제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또 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만 강하면 자기들은 안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거대한 세력들, 뭐 일본, 호주, 미국,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프랑스까지요. 영국, 프랑스까지가 전부 거대한 해양 세력이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우리는 어느 쪽 한쪽에 서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면은 가장 좋아하는 건 북한과 중국입니다. 아하. 중국은 자꾸 웃으면서 네. 아무리 중국이 한국을 하대하고 모욕을 줘도 절대로 중국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사드 보복 같은 것이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해군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 그 저희가 뭔지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